안녕하세요.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교육 강사 안지영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1950년 직업이야기 교육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25 전쟁 때 북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의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를 통해 6.25 전쟁과 납북에 대해 알아보고 전시품 카드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을 화면으로 보시죠. 활동지와 필기구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납북이란 무엇일까요? 납북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납북은 한자로 풀어놓고 보면 끌려갈 납, 북녘 북자를 써서 북으로 끌려가다란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죠. 그렇다면 6.25 전쟁 납북자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끌려갔을까요? 이들은 왜 북으로 끌려갔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납북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삶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조선의 왕 고종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해 강한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1910년 대한제국 13년 만에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식민 통치 가운데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해방 후 독립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충돌이, 밖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인 냉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쪽의 대한민국이, 9월 9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되찾은 나라에 각각 두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혼란한 와중에도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취직도 하고 어여쁜 아내를 만나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는 점점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둘로 나뉜 한반도에서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한반도에 날카로운 포성이 울려 퍼졌어. 북한 공산군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며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을 넘어 전쟁을 일으켰지. 갑작스러운 공격에 남한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지만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지. 전쟁의 피해는 너무나도 컸어. 결국 1951년 7월부터 전쟁을 멈추자는 협상을 시작했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었단다. 곧 다시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는 분단된 채 살고 있단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쟁은 이렇게 한반도를 포화 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한은 왜 사람들을 데려갔을까요? 당시 북한에서는 개인이 가진 재산과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갖자는 무상 분배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8선을 넘어 많은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전쟁 전부터 전쟁 준비와 함께 남쪽에 어떤 사람들을 북으로 데려올 것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지식인, 예술인, 정치인, 기술자와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전쟁에서 군인과 노동자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학생과 청년들도 끌고 갔습니다. (1950년) 사회의 일꾼이었던 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북한이 데려간 것인지 이제 그들의 직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록색 활동 꾸러미를 펼쳐보면 당시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이야기책과 전시품 카드, 그리고 인물탐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납북자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동 꾸러미의 오른쪽에 꽂혀있는 작은 책자를 꺼내주세요. 1950년 직업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이 책자에는 납북자들의 직업과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책자를 넘겨보면 10개의 대표 직업군과 인물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법조인, 기술자, 의사, 연구자와 같은 전문 직업부터 일반 학생과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3개의 직업과 인물을 관련된 유물과 함께 전시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납북자의 10개의 직업 중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직업은 바로 기자입니다. 신문사에서 일했던 이 사람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우승자인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해서 감옥에 갇혀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품 카드 1번은 1936년 8월 13일 발행된 신문입니다. 이 신문과 관련된 납북자 이길용 기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신문의 일장기가 지워진 이길용 기자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로서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는 사명감을 지녔던 이길용 기자. 북한은 이런 언론인들을 북한 체제를 알리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연구자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품 카드 6번은 농법연구소인 1만 화면 해충입니다. 이 연구소를 쓴 납북자는 연구자 이봉우입니다. 이 연구소에는 목화 재배와 해충의 특성이 사진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봉우는 식물과 벌레, 농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광복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전국적인 대흉작으로 식량은 부족했기 때문에 농법 연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전문가를 필요로 했고 이봉우와 같은 연구자들을 북한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이 사람은 6.25 전쟁이 발발한 후 학교 상황을 보러 출근했다가 납북되었습니다. 전시품 카드 12번은 1949년 8월 1일에 발급된 교사 자격증입니다. 이 교사 자격증의 주인공은 백범기 교사입니다. 이 자격증에는 초등학교 교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배움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교육에 힘썼던 백범기 교사. 북한은 이처럼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들을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를 살았던 당시 납북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일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었을 이 납북자들을 조금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18장의 전시품 카드 중에서 내가 3장을 골라서 인물탐구 보고서를 채워보겠습니다. 인물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채우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인물탐구 보고서와 이야기책까지 활동지가 책상에 준비되어 있나요? 이제부터는 내가 고른 전시품 카드와 이야기책을 잘 읽어보고 인물탐구 보고서의 빈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우선 인물탐구 보고서의 세 번째 질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복습해보고 다른 질문들을 채워볼게요. 이제 다시 유물을 탐구하러 가볼까요? 인물탐구 보고서의 5번째 질문은 모두 함께 쓸 예정이니 비워두고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전시품 카드와 이야기책을 같이 보면서 인물탐구 보고서의 빈칸을 하나씩 채워보세요. 이야기책에는 어떤 직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품 카드의 뒷면에는 이 유물과 관련된 인물, 전시품, 직업의 힌트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전시품 카드의 빨간색 상자 부분을 참고하면 인물탐구 보고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보고서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책의 4번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란한 사회의 분위기에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직업의 힌트가 여기 있네요. 그럼 카드가 각각 어떤 직업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앞, 뒷면을 잘 읽어보세요. 카드 각각의 직업명들은 화면 하단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헷갈리면 화면을 잠깐 멈춘 후에 전시품 카드에 직업명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카드의 직업들을 알아내셨나요? 그럼 다시 보고서를 살펴보죠. 법조인 직업에 대한 보고서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네요. 자, 그럼 보고서의 5번째 질문의 정답을 찾아볼까요? 전쟁의 끝 무렵인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남한과 북한은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에서 남한은 납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납북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하는 휴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질문의 정답을 알 수 있죠? 정답은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인물탐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선택한 직업들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6.25 전쟁과 납북, 그리고 납북자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납북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